조선시대의 부부 사이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아주 기가 막힌 그 편지가 한 통이 남아 있습니다. 이 편지 안에 담긴 사랑, 그런데 거기 안에 또 호칭이 되게 이상해요. 자네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부창부수와 삼종 지도에서 벗어난 기록 속 조선시대 부부의 모습. 남편이 중간에 많이 아파요. 그러면 이 여성이 막 고민을 합니다. 남편 죽으면 나도 같이 따라 죽어야 될까? KTV 파워 특강. 정행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책임연구원의 강연을 통해 조선시대 부부와 가족사에 대해 들어본다. 이 규합청서라고 1809년에 그 편찬이 된 책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글인가요? 한자인가요? 예, 한글로 그 지은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이 동아시아 그다음에 유럽을 전부 통틀어서 상당히 그 전문 지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 규합청서를 지은 그 빙어각 이 씨가 또 맨 앞부분에 뭐라고 하냐면요. 맨 앞부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대부가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된다. 5가지를. 첫 번째가 뭐냐면 음식을 만들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리고 당신이 먹는 음식이 바로 백성의 고열입니다. 그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어버이한테 효도하고 임금한테 충하고 그러고 나서 입신, 출세를 해야 되는데 이 3가지가 없으면 먹지 마세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지 음식, 맛있는 음식만 먹지 말고 그다음에 배불리 먹을 타령을 하지 마세요. 이게 지금 다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음식을 좋은 약으로 삼아야 되고 맨 마지막에 공덕을 이룬 후에 음식을 드세요. 자식도 있는데 왜 여성이냐? 왜 그러냐면요. 조선시대 여성은 아웃사이더입니다. 그런데 조선의 역사를 아웃사이더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제껏 우리가 보지 못했던 다른 측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의 짤막한 강의는 여성의 시각으로 가족을 들여다보면서 과연 우리가 이렇게 소소한 일상을 통해서 어떻게 다른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지, 오늘 이제 저의 큰 주제는 이제 그런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부의 용모와 거동이 단정하고 신랑도 단아해서 사람들이 모두, 2사람 모두 아름답다고 했다. 이제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혼례가 조금 약간 변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보면 남기 여가온이라고 합니다. 자, 남기 여가온은 제가 오늘 이제 장가를 들러가는 남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당했다 인사하고 부모님께 인사하고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신부 집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부 집에 와서는 바로 혼례를 안 하고 바로 이틀간 합방을 합니다. 합방을 하고 3일째 되는 날에 우리 선생님들이 그 연속곡이나 그다음에 그 뭐죠? 뭐 여러 영화에서 보는 맞절을 하면서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신랑이 집이 멀면 가지 않고요. 조금 가까우면 신부를 데리고 이렇게 신랑 집으로 옵니다. 자, 신랑 집으로 온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다시 어디 가서 산다? 여기. 그래서 남녀가 외진 골방에서 만나가지고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일이 지나서야 서로 상견을 한다고. 왜 그러냐면 조선시대는 예가 되게 중요한데 두 남녀가 예 없이 합방을 했다는 것은 그것은 야합입니다. 혼례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그 조선의 위정자들은, 조선 초기 위정자들은 이거 되게 문제가 있어. 그리고 명나라 사신들이 와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 너희 혼례가 너무 비속하고 약간 좀 음란하다. 이제 이런 그 얘기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의 위정자들은 이거 안 되겠어. 우리가 뭔가 이렇게 그 고려가 아닌 새로운 왕조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도 뭔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변화의 모티브는
모형은 어디서 찾을까? 바로 어디서 찾냐면요. 중국의 그 송나라 때 만들어진 이 주자가래에서 찾습니다. 이 주자가래의 핵심은 뭐냐면 그냥 친형이에요. 친형. 직접 가서 맞이하고 오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한 번 더 혼례를 하겠습니다. 친형은 어떻게 되냐면 똑같아요. 똑같이 이제 본인이 그 부모님한테 저 장가 가겠습니다 하고 인사 다 드리고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신부 집으로 가요. 신부 집을 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요. 어디로 가냐면 신랑 집으로 옵니다. 신랑 집으로 오고 난 다음에 여기서 혼례하고 바로 혼례하고 그다음에 첫날 밤 치르고 그러고 나서 음식을 싸갖고 신부 집에 가서 우리 결혼 잘했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다시 어디로 오냐면 신랑 집에서 사는 거죠. 되게 다르죠. 되게 다른데 이걸 조선의 위정자들은 이걸 받아들이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민간에서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아까 보세요. 아까 그 남기 여가원에서는 신랑이 여기 와서 혼례를 해요. 그러면 혼례 비용 누가 담당하죠? 그렇죠. 자, 그리고 잠시 인사를 드리고 와서 또 어디서 살죠? 자, 이 생활비 누가 됩니까? 네. 그러면 이게 반대가 되면 신랑 측은 너무 경제적인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기 여가원은 남자 입장에서나 여자 입장에서나 그 신랑 신부 입장에서 그렇게 손해보는 결혼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선의 그 민간에서는 이 혼례를 싫어하고요. 남기 여가원하고 반친형을 합한 걸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여기 친형했다 앞에다 절반 반자를 붙여서 반친형입니다. 조선시대에도 노처녀, 노총각 그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경국대전은 1485년에 반포가 되는 성종 때 반포가 됩니다. 근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죠? 자, 사족의 딸로서 나이가 30이 되도록 혼인하지 못한 사람은 곡식과 옷감을 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대전 통편은 바로 정조 임금 때 만들어진 그 이 법전인데요.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때가 넘기도록 시집가거나 장가들지 못한 사람은 지원을 해준다. 왜 경국대전에서는 노총각에 대한 배려가 왜 없는 겁니까? 이거 뭐 데모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없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까 남기 여가원은 여성들이 혼수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그 혼례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가족, 혼례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이걸 알고서 이렇게 하나의 법전을 들여다보면 이 법전에는 정확하게 당대 상황들이 그대로 다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